경상북도 어느 산골 마을. 새벽 5시. 아직 해도 뜨기 전부터 한 노인이 부엌에 불을 켭니다. 78살 윤말순. 허리는 굽었지만 손놀림만큼은 여전히 빠릅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를 꺼내고 밥을 합니다. 50년 넘게 반복한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그 밥상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아들 윤재현은 서울로 이사한 지 5년이 넘었습니다. 명절에도 형식적으로 들르다 갈 뿐입니다. 그래도 윤말수는 매일 아침 밥상을 차립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아침 8시 윤말순의 집 앞에 검은색 외제차 한 대가 섭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며느리 박미정입니다.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밝지 않습니다. 아니, 차갑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습니다. 미정은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봉투를 윤말순 앞에 놓습니다. 요양원 안내 책자입니다. 그녀는 차갑게 말합니다. 이제 이 집을 정리해야 한다고. 시골에 혼자 계시는 건 위험하다고. 요양원이 더 안전하다고. 윤말순의 입술이 떨립니다. 요양원. 그 단어는 곧 버림받는다는 뜻입니다. 미정은 이미 모든 것을 계획했습니다. 집을 팔 것입니다. 시골집 시세가 최근 올랐습니다. 2억 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돈으로 서울집 대출을 갚을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요양원으로 보낼 것입니다. 국가 지원을 받으면 비용도 크지 않습니다. 미정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습니다. 사실 미정은 이 일이 불편합니다. 하지만 남편 재현이 계속 압박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대출 이자를 못 갚겠다고, 시골집을 팔아야 한다고. 미정은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재현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미정이 시어머니를 설득하러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윤말수는 며느리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차갑습니다. 하지만 윤말수는 그 이면을 읽지 못합니다. 며느리가 사실은 자신을 지키려 했다는 것을, 며느리가 남편과 싸우며 반대했다는 것을, 윤말수는 그저 며느리가 자신을 싫어한다고만 생각합니다. 알았다. 내 뜻대로 해라. 윤말순의 대답은 짧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참고 살았습니다. 시집와서 시어머니 뒷바라지하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키우고 자신을 위한 시간 같은 건 없었습니다. 이제 버림받는 것도 운명이라고 받아들입니다. 미정은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동시에 묘한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애써 무시합니다. 남편을 위한 일이라고, 가정을 지키기 위한 일이라고 자신을 설득합니다. 미정은 일주일 안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하고 차에 오릅니다. 윤말수는 대문 앞에서 며느리의 차가 멀어지는 것을 바라봅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습니다. 속으로만 사깁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을 이웃 최순자입니다. 그녀는 윤말순과 같은 또래로 50년 넘게 이웃으로 지낸 사람입니다. 순자는 미정의 차가 떠나는 모습을 보며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순자는 윤말순의 집으로 걸어갑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대답이 없습니다. 다시 두드립니다. 한참 후에야 윤말순이 문을 엽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습니다. 순자는 묻지 않습니다. 그냥 윤말순의 손을 잡습니다. 두 노인은 마루에 나란히 앉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윤말순이 입을 엽니다. 나 요양원 간대. 순자의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순자는 30년 전 일을 떠올립니다. 자신의 딸이 큰 병에 걸렸던 때
급성 백혈병이었습니다. 수술과 치료비가 3천만 원 필요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남편은 술만 마시고 친정은 가난했습니다. 순자는 절망했습니다. 그때 윤말순이 나타났습니다. 자신이 10년간 몰래 모아둔 돈을 꺼냈습니다. 남편 몰래 조금씩 저축한 돈이었습니다. 3,500만 원. 윤말순은 아무 조건 없이 그 돈을 순자에게 건넸습니다. 갚으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돈으로 딸은 치료를 받았고 살았습니다. 지금은 서울에서 간호사로 일합니다.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순자는 평생 그 은혜를 갚을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윤말순은 늘 사양했습니다. 친구끼리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순자는 결심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은혜를 갚을 때입니다. 말순아, 걱정하지 마. 내가 방법을 찾아볼게. 순자의 말입니다. 윤말순은 고개를 젓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이라고. 순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날 밤 순자는 서울에 사는 딸 은희에게 전화합니다. 상황을 설명합니다. 은희는 즉시 대답합니다. 자신이 윤말순 할머니를 돕겠다고. 순자는 말합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기회를 기다려야 한다고. 다음 날부터 윤말순은 집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50년간 모은 물건들을 하나씩 꺼냅니다. 낡은 사진첩, 남편과 찍은 사진들, 아들 어릴 적 사진들, 모두 추억입니다. 윤말순은 매일 같은 일과를 반복합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약수터에 물을 길러가고 마을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모든 것이 곧 끝날 것입니다. 그러던 중 운명을 바꿀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날은 수요일 오후 2시. 윤말순은 여느 때처럼 약수터로 물을 길러갑니다. 50년간 매일 같은 시간에 하는 일입니다. 물통 2개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을회관 앞을 지나갑니다. 그때 마을회관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윤말순은 걸음을 멈춥니다. 연기가 점점 짙어집니다. 불입니다. 심상치 않습니다. 윤말순은 물통을 내려놓고 회관으로 뛰어갑니다. 오후 2시면 어르신들이 회관에서 화투를 치는 시간입니다. 수요일은 특히 많은 어르신들이 모이는 날입니다. 안에 최소 6명은 있을 것입니다. 회관 정문 쪽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윤말순은 뒷문으로 돌아갑니다. 이 회관은 30년 전 지어진 건물입니다. 윤말순은 건축할 때 부녀회 회장으로 참여했습니다. 자재 선정부터 설계까지 모두 관여했습니다. 구조를 훤히 알고 있습니다. 뒷문이 있다는 것도 비상구가 어디 있는지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윤말순은 뒷문을 엽니다. 연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숨이 막힙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안으로 들어갑니다. 연기 속에서 윤말순은 외칩니다. 이쪽이에요. 뒷문으로 나오세요. 목소리가 연기 속에서 울립니다. 어르신들은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출입구 쪽 불길 때문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윤말순의 목소리를 듣고 방향을 잡습니다. 한 명씩 뒷문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로 나온 사람은 이장 김봉수입니다. 79살. 그 다음은 박영숙입니다. 75살. 세 번째는 정만호. 81살. 네 번째 이춘자. 76살. 다섯 번째 최순자입니다. 78살. 마지막 한 명이 남았습니다. 82세 황규석입니다. 거동이 불편합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습니다. 연기 때문에 방향을 잃었습니다. 윤말순은 다시 안으로 들어갑니다. 황규석의 팔을 잡습니다. 문으로 끌고 나옵니다.
바로 그 순간 천장에서 굉음이 들립니다. 천장 석가래가 무너집니다. 윤말수는 황규석을 밀어냅니다. 황규석은 밖으로 굴러나갑니다. 윤말수는 무너지는 석가래에 맞습니다. 어깨와 등에 충격이 가해집니다. 윤말수는 쓰러집니다. 마을 사람들이 달려옵니다. 누군가 119에 신고했습니다. 소방차가 옵니다. 구급차가 옵니다. 소방관들이 윤말순을 들것에 싣습니다. 순자가 윤말순의 손을 붙잡고 함께 구급차에 탑니다. 말순아, 정신 차려. 순자의 외침입니다. 하지만 윤말순은 의식이 희미합니다. 구급차 사이렌이 울립니다. 바로 그때 한 남자가 현장에 도착합니다. 젊은 기자입니다. 이름은 강민수, 32살. 그는 지역 신문사 기자로 마침 마을 인구 소멸 위기에 관한 기사를 취재하던 중이었습니다. 마을회관 화재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민수는 마을 사람들에게 상황을 묻습니다. 사람들은 윤말순의 이야기를 합니다. 78세 할머니가 6명을 구했다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불 속으로 들어갔다고. 민수는 감동받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화재 사고가 아닙니다. 진짜 영웅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즉시 사진을 찍고 목격자들을 인터뷰하고 본사에 연락합니다. 특종감입니다. 병원 응급실, 의사들이 윤말순을 진찰합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어깨뼈에 금이 갔고 화상이 있고 연기를 많이 마셨지만 치명적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나이가 많아 회복에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순자는 복도 의자에 주저앉습니다. 윤말순이 자신을 구했습니다. 자신이 5번째로 나올 때 주춤거렸습니다. 연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윤말순이 자신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래서 살았습니다. 순자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30년 전에도 윤말순이 자신의 딸을 살렸습니다. 오늘은 자신을 살렸습니다. 윤말순은 평생 남을 살리며 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역신문 일면에 큰 기사가 실립니다. 78세 할머니 목숨 걸고 6명 구해 강민수 기자의 기사입니다. 기사에는 윤말순의 사진과 함께 자세한 상황이 담겨 있습니다. 구조된 6명의 증언도 실려 있습니다. 기사는 지역 신문사 홈페이지에 올라갑니다. 누군가 그것을 SNS에 공유합니다. 순식간에 퍼집니다. 지역 뉴스가 전국 뉴스가 됩니다. 포털 사이트 메인에 뜹니다. 사람들은 감동합니다. 댓글이 쏟아집니다. 진짜 영웅이십니다. 이런 분이 진정한 어른이십니다. 존경스럽습니다. 할머니 쾌유 빌겠습니다. 서울 오전 9시 윤재현은 출근길 지하철에서 핸드폰으로 뉴스를 봅니다. 그리고 얼어붙습니다. 화면에 어머니 사진이 보입니다. 기사를 읽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재현은 급히 회사에 전화합니다. 오늘 출근 못한다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내 미정에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사고를 당했다고. 병원에 가야 한다고. 미정은 놀랍니다. 기사를 읽습니다. 시어머니가 6명을 구했다는 내용. 미정은 충격받습니다. 며칠 전 자신이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던 그 시어머니가 영웅이 되었습니다. 재영과 미정은 급히 차를 몰아 시골로 향합니다. 평소 3시간 걸리는 거리를 2시간 반 만에 도착합니다. 병원 일반 병실. 윤말수는 이미 중환자실에서 나와 일반 병실로 옮겨진 상태입니다.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어깨에 붕대가 감겨 있고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습니다. 재현은 병실 문을 엽니다. 어머니를 봅니다. 가슴이 무너집니다. 며칠 전 자신은 이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습니다.
집을 팔려 했습니다. 자신의 빚 때문에. 그런데 어머니는 남의 목숨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재현은 침대 옆으로 다가갑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윤말수는 눈을 뜹니다. 아들을 봅니다. 재현아, 왔니? 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별일 아니야. 윤말순의 목소리는 약하지만 여전히 따뜻합니다. 재현은 눈물을 참습니다. 어머니는 이런 상황에서도 자식 걱정을 합니다. 미정도 다가옵니다. 시어머니의 다른 손을 잡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미정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윤말수는 고개를 젓습니다. 미안할 거 없어. 너도 힘들었을 거야. 윤말수는 며느리가 남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을은 좁습니다. 소문은 빠릅니다. 순자를 통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사실은 자신을 지키려 했다는 것을. 하지만 재현은 모릅니다. 어머니가 이미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재현은 그저 죄책감에 짓눌려 있습니다. 복도에서 순자가 재현을 부릅니다. 재현은 복도로 나갑니다. 순자는 재현을 빤히 바라봅니다. 재현아, 내 어머니는 영웅이야. 재현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순자는 계속 말합니다. 어머니는 평생 남을 위해 사셨어. 30년 전 내 딸도 살리셨고 어제는 나를 포함해 6명을 살리셨어. 재현은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순자의 말이 칼처럼 파고듭니다. 그런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다며? 재현은 놀랍니다. 순자가 어떻게 알았을까? 순자는 설명합니다. 마을은 좁다고, 모두가 다 안다고, 며느리가 남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려왔다는 것도 안다고. 재현아, 나는 내가 힘든 거 알아. 사업이 어렵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그게 어머니를 버릴 이유는 안 돼. 재현은 변명하려 합니다. 요양원이 더 안전하다고. 순자는 고개를 젓습니다. 재현아, 어머니가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 봤니? 어머니는 자식 곁에 있고 싶어 하셔. 재현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순자는 한숨을 쉬고 돌아섭니다. 그날 저녁 병원 복도. 재현과 미정이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재현은 고백합니다. 미안해. 내가 당신을 이용했어. 미정은 남편을 바라봅니다. 재현은 계속 말합니다. 요양원 계획은 내가 먼저 꺼냈어. 당신은 반대했어. 하지만 나는 계속 압박했어. 결국 당신이 어머니한테 말하게 만들었어. 미정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입에서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니를 서울로 모시고 가요. 재현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그래야지. 집은 팔지 말자. 대출은 내가 다른 방법으로 갚을게. 미정은 남편의 손을 잡습니다. 사흘 후, 윤말수는 퇴원합니다. 마을로 돌아옵니다. 마을 입구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플래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우리 마을의 영웅 윤말순 할머니 환영합니다. 윤말순은 당황스러워합니다. 마을 이장이 나섭니다. 손에 감사패를 들고 있습니다. 말순이 할매, 우리 마을의 자랑이십니다. 윤말순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멈추지 않습니다. 구조된 6명이 한 명씩 나와 감사 인사를 합니다. 순자가 마지막으로 윤말순을 껴안습니다. 말순아, 고마워. 나를 살려줘서. 윤말순은 순자의 등을 토닥입니다. 친구 아니가. 당연한 거지. 재영과 미정은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좁은 세상에서 살았는지 반성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반전이 시작됩니다. 일주일 후 윤말순의 이야기는 계속 전국적으로 회자됩니다. 하지만 마을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돕니다. 재영과 미정은 매일 시골집에 머물며 어머니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재현의 휴대전화로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윤재현 씨 맞으십니까? 냉랭한 남자 목소리입니다. 재현은 긴장합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법무법인 정의의 변호사 한석훈입니다. 윤말순 여사와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재현의 얼굴이 굳습니다. 변호사라니 무슨 일일까? 석훈 변호사는 계속 말합니다. 내일 서울 사무실로 와달라고.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재현은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끊습니다. 다음 날 재현은 서울로 올라갑니다. 강남의 한 고급 빌딩. 법무법인 정의는 20층에 있습니다. 재현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갑니다. 접수대에서 이름을 말합니다. 곧 응접실로 안내됩니다. 석훈 변호사가 나타납니다. 50대 초반.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었습니다. 그는 재현에게 악수를 청합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으라고 합니다. 윤재현 씨, 먼저 따님, 어머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재현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석훈은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냅니다. 제가 오늘 윤 씨를 모신 이유는 특별합니다. 사실 저희 의뢰인께서 윤말순 여사님과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의뢰인이요? 네. 의뢰인의 이름은 김대호 회장입니다. 대호그룹 회장이십니다. 재현은 숨을 멈춥니다. 대호그룹. 대한민국 10대 재벌 중 하나입니다. 석훈은 설명을 시작합니다. 43년 전 1982년 여름, 마을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하천이 범람했습니다.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마을 입구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한 가족이 차에 갇혔습니다. 물이 차오릅니다. 당시 그 가족은 서울에서 시골 친척집을 방문하던 중이었습니다. 아버지 김철수는 당시 31살로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아내 이순희는 30살, 그리고 5살 아들 김대호가 있었습니다. 차가 물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김철수는 문을 열려 했지만 수압 때문에 불가능했습니다. 창문을 깨려 했지만 도구가 없었습니다. 가족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때 윤말순이 나타났습니다. 35살이었습니다. 윤말순은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큰 돌을 들어 차 유리창을 깼습니다. 손이 베었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윤말순은 먼저 아이 대호를 끄집어냈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다시 물에 뛰어들어 어머니 순이를 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 철수를 구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살았습니다. 구조된 직후 철수는 윤말순에게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감사를 제대로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윤말순은 거절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이름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을 사람이라고만 했습니다. 철수는 마을 이장에게 윤말순의 정보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장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윤말순이 원치 않는다면 알려줄 수 없다고. 당신은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지금과 달랐고 마을 공동체가 서로를 보호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철수 가족은 급히 서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평생 그날을 잊지 못했습니다. 특히 아내 순이는 더 그랬습니다. 석훈 변호사는 계속 설명합니다. 순이는 그날 이후 매년 여름마다 그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윤말순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윤말순이 조용히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김철수의 사업은 크게 성공했습니다. 작은 무역회사가 중견기업이 되었습니다. 순이는 계속 마을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윤말순을 찾지 못했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김철수의 회사는 대기업이 되었습니다. 대호그룹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아들 대호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순이는 여전히 마을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아들 대호도 함께 갔습니다. 대호는 어머니로부터 그날의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자신을 살린 여인, 손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자신을 구한 여인. 어머니는 그 여인의 얼굴을 정확히 기억했습니다. 물에 젖은 머리카락, 간절한 눈빛, 베인 손에서 흐르는 피, 모든 것이 선명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기억을 아들에게 계속 들려줬습니다.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줬습니다. 순이는 미술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림 실력이 뛰어났습니다. 윤말순의 얼굴을 스케치로 남겼습니다. 35살 당시의 모습을. 30년이 지났습니다. 김철수는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직전 아들 대호에게 부탁했습니다. 자신을 살린 여인을 꼭 찾아달라고. 감사를 전하지 못한 것이 평생 한이라고. 대호는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었습니다. 사설탐정을 고용했습니다. 마을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찾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윤말순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마을회관 화재에서 6명을 구한 78세 할머니. 어머니 순이는 그 사진을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바로 그 여인이라고. 43년이 지났지만 얼굴의 윤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눈매, 코, 입술의 모양, 특히 눈빛. 순이는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43년간 그려온 스케치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순이는 즉시 아들 대호에게 알렸습니다. 대호는 사설 탐정을 다시 보냈습니다. 마을 주민들을 인터뷰했습니다. 43년 전 수의 사건 기록을 찾았습니다. 당시 구조된 가족의 차량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윤말순이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석훈 변호사는 파일에서 오래된 스케치를 꺼냅니다. 43년 전 순이가 그린 그림입니다. 젊은 윤말순의 얼굴입니다. 재현은 그 그림을 봅니다. 놀랍습니다. 어머니의 젊었을 적 모습이 정확히 담겨 있습니다. 이순이 여사님은 미술을 전공하셨고 기억력이 뛰어난 분이셨습니다. 그날의 기억을 평생 간직하셨고 수십 번 스케치로 남기셨습니다. 사진처럼 정확하게. 석훈은 또 다른 사진을 꺼냅니다. 최근 촬영한 윤말순의 사진 옆에 컴퓨터로 나이를 역산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43년 전 모습으로 되돌린 것입니다. 순이의 스케치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저희는 확신합니다. 윤말순 여사님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재현은 숨을 멈춥니다. 석훈은 서류 가방에서 수표를 꺼냅니다. 10억 원. 이것은 김대호 회장님과 이순이 여사님께서 윤말순 여사님께 드리고 싶어 하시는 감사의 표시입니다. 재현은 말문이 막힙니다. 10억 원. 자신의 대출금 3억을 갚고도 7억이 남습니다. 석훈은 계속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김 회장님께서는 윤말순 여사님의 마을에 복지센터를 건립하고 싶어 하십니다. 예산은 50억 원입니다. 또한 여사님께서 평생 하고 싶었던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지원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재현은 현기증을 느낍니다. 이 모든 것이 현실인가 싶습니다. 석훈은 명함을 건넵니다. 윤말순 여사님께 전달해 주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 회장님과 이 여사님께서 직접 뵙고 싶어 하십니다.
재현은 명함과 수표를 받아듭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리고 법무법인을 나섭니다. 거리를 걷습니다. 머릿속이 하얗습니다. 10억 원. 이 돈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대출도 갚고 사업도 정상화하고 어머니도 편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감정이 밀려옵니다. 재현은 자신이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다는 사실을 떠올립니다. 돈 때문에. 그런데 지금 어머니 덕분에 거액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현은 차 안에 앉아 한참을 생각합니다. 재현은 시골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 바로 말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며칠을 고민합니다. 그 사이 마을에는 계속 방문객들이 나타납니다. 순자의 딸 은희가 찾아옵니다. 서울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50대 중반 여성입니다. 그녀는 윤말순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30년 전 자신이 백혈병에 걸렸을 때 어머니가 윤말순에게서 받은 3,500만 원으로 치료받았다고. 그 돈이 없었다면 지금 자신은 없었을 거라고. 은희는 5천만 원이 든 통장을 건넵니다. 30년간 조금씩 모은 돈입니다. 윤말순은 거절하려 하지만 은희는 눈물을 흘립니다. 제발 받아달라고. 그래야 자신이 편히 잘 수 있다고. 다음 날 또 다른 방문객이 옵니다. 40대 남성입니다. 이름은 박현수. 그는 마을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그는 설명합니다. 25년 전 자신이 초등학생이었을 때 집이 너무 가난해서 공책과 연필을 살 수 없었다고. 그때 윤말순이 1년간 문방구에 돈을 맡겨놨다고. 자신은 그것도 모르고 필요할 때마다 문방구에서 공책과 연필을 받았었다고. 덕분에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고 장학금을 받아 사범대학에 갔고 지금은 교사가 되었다고. 현수는 3천만 원을 기부합니다. 윤말순의 이름으로 장학금을 만들고 싶다고. 그 다음 날 50대 여성이 찾아옵니다. 이름은 이명숙. 그녀는 28년 전 처자애를 낳았을 때 산후조리를 할 형편이 안 됐다고 말합니다. 시어머니는 도와주지 않았고 친정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윤말순이 한 달간 매일 새벽에 찾아와 미역국을 끓여주고 아기를 돌봐줬다고. 덕분에 건강하게 회복했고 아기도 잘 자랐고 그 아기는 지금 30살이 되어 의사가 되었다고. 명숙은 5천만 원을 기부합니다. 마을 복지센터 건립을 위해. 일주일 만에 모인 돈이 3억 원을 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랍니다. 윤말순의 선행이 이렇게 큰 결실을 맺습니다. 재현은 이 모든 것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씨앗을 뿌렸습니다. 선행의 씨앗을. 그 씨앗들이 이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재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변호사에게서 받은 수표 이야기를, 10억 원 이야기를, 43년 전 수해에서 구한 가족 이야기를. 윤말순은 듣고 놀랍니다. 기억을 더듬습니다. 43년 전 수해, 차에 갇힌 가족, 5살 아이. 어렴풋이 기억납니다. 그 아이가 지금 대기업 회장이 됐다고? 네, 어머니. 대호그룹 회장입니다. 윤말순은 한참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 돈 받지 마라. 재현은 놀랍니다. 왜요, 어머니? 나는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었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재현은 설득합니다. 하지만 이건 상대방의 진심이라고. 43년간 찾아온 감사의 표현이라고. 윤말순은 고개를 젓습니다. 재현아, 큰돈은 사람을 변하게 해. 나는 변하고 싶지 않아. 재현은 답답합니다. 10억 원입니다. 그 돈이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단호합니다.
그날 밤 재현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10억 원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미정도 남편의 고민을 압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현은 결심하고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그럼 제 이름으로 받겠습니다. 윤말수는 아들을 바라봅니다. 재현은 계속 말합니다. 그 돈으로 제 빚을 갚고 나머지는 어머니를 위해 쓰겠습니다. 복지센터도 짓고 마을도 발전시키고 어머니 명의로는 안 받더라도 어머니를 위해서는 쓸 수 있잖아요. 윤말수는 한참을 아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재현아, 너 정말 그 돈이 필요하니? 재현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회사가 어렵습니다. 빚이 많습니다. 이 돈이 없으면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윤말수는 한숨을 쉽니다. 자식이 힘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양원 이야기도 이해했습니다. 윤말수는 천천히 입을 엽니다. 알았다. 그럼 받아라. 하지만 조건이 있어. 재현은 귀를 기울입니다. 그 돈으로 내 빚만 갚아라. 나머지는 마을을 위해 써라. 그리고 윤말수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봅니다. 다시는 돈 때문에 사람을 저버리지 마라. 재현은 그 말의 의미를 압니다. 요양원 이야기를, 자신이 어머니를 저버리려 했던 것을. 재현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윤말수는 아들의 손을 잡습니다. 괜찮아. 내가 힘든 걸 알아. 하지만 이제는 바르게 살아라. 재현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진짜 반전이 터집니다. 미정이 방에서 나옵니다. 손에 서류를 들고 있습니다. 얼굴이 창백합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재현은 놀라 일어섭니다. 미정이 들고 있는 것은 은행 대출 서류입니다. 하지만 재현이 알고 있던 서류와 다릅니다.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대출금이 3억이 아니라 8억이에요? 재현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윤말순도 놀랍니다. 미정은 계속 말합니다. 그리고 이건 뭐예요? 주식 투자 손실 사업? 여보, 당신 도대체 뭘 한 거예요? 방 안에 침묵이 흐릅니다. 재현은 고개를 숙입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재현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고백합니다. 3년 전부터 재현의 사업은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쟁사가 늘어나고 매출이 줄어들었습니다. 재현은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주식 투자로 한 방에 만회하겠다고. 처음에는 작은 금액으로 시작했습니다. 2천만 원. 운이 좋게도 수익이 났습니다. 재현은 확신했습니다. 자신에게 재능이 있다고. 더 큰 돈을 투자했습니다. 5천만 원. 또 수익이 났습니다. 재현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3억 원. 그 돈을 모두 주식에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됐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현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손실을 만회하려고 더 큰 돈을 넣었습니다. 또 대출을 받았습니다. 5억 원. 총 8억 원의 대출금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결국 재현은 4억 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8억 원의 대출금과 4억 원의 손실, 총 12억 원의 빚이 생긴 것입니다. 재현은 미정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대출금이 3억뿐이라고, 그 돈은 사업 자금이라고.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재현은 도박에 가까운 투자를 했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어머니의 집을 팔려고 했던 것입니다. 미정은 충격받습니다.
남편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3년간. 윤말순도 놀랍니다. 아들의 빚이 12억이라니. 재현은 무릎을 꿇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앞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미정은 남편을 바라봅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화를 내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합니다. 여보, 당신은 어머니를 팔려고 했어요. 재현은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미정은 계속 말합니다. 어머니의 집을 팔고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고 그 돈으로 당신의 빚을 갚으려고 했어요. 그게 맞죠? 재현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침묵이 긍정입니다. 미정은 한숨을 쉽니다. 윤말수는 두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입을 엽니다. 재현아. 재현은 어머니를 봅니다. 윤말순의 목소리는 차분합니다. 일어나라. 어머니. 일어나라고. 재현은 천천히 일어섭니다. 윤말수는 아들의 얼굴을 봅니다. 너는 잘못했어. 나한테 거짓말하고 며느리한테 거짓말하고 도박 같은 투자를 하고. 재현은 고개를 숙입니다. 윤말수는 계속 말합니다. 하지만 엄마는 너를 버리지 않아. 재현은 고개를 듭니다. 윤말순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아무리 잘못해도 너는 내 아들이야. 재현은 울음을 터뜨립니다. 윤말순은 아들을 껴안습니다. 이제부터 바르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라. 재현은 어머니 품에서 흐느낍니다. 50년을 살았지만 이렇게 우는 것은 처음입니다. 미정도 다제시도 김계속가와 두 사람을 껴안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습니다. 그날 밤 가족회의가 열립니다. 재현, 미정, 그리고 윤말순. 셋은 마주 앉습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윤말순이 먼저 입을 엽니다. 10억 원을 받자. 하지만 내 방식대로. 재현과 미정은 귀를 기울입니다. 윤말순은 계획을 설명합니다. 10억 중 8억은 재현의 대출금을 갚는 데 씁니다. 남은 2억은 마을을 위해 씁니다. 복지센터 건립 기금으로. 재현이 묻습니다. 그럼 주식 손실 4억은 어떻게 합니까? 윤말순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건 내가 갚아라. 이래서 땀 흘려서. 재현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당연합니다. 자신의 잘못은 자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일주일 후 윤말수는 김대호 회장과 이순희 여사를 만납니다. 장소는 마을회관입니다. 김대호는 48세, 대호그룹을 이끄는 젊은 회장입니다. 이순희는 73세, 남편을 잃었지만 여전히 품이 있는 노부인입니다. 순희는 윤말순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립니다. 43년을 기다렸습니다. 평생 찾았습니다. 마침내 만났습니다. 할머니, 정말 할머니세요. 순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윤말순은 순희를 바라봅니다. 기억이 떠오릅니다. 43년 전 그 젊은 여인, 차 안에서 떨고 있던 여인. 당신이 그때 그 부인? 네, 할머니. 저예요. 제 남편이었던 김철수, 그리고 제 아들 대호예요. 대호도 윤말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할머니,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찾아왔습니다. 윤말순은 두 사람을 일으킵니다. 일어나세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순이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는 저희 목숨을 구하셨어요. 그날 할머니가 안 계셨다면 저희 가족은 모두 죽었을 거예요. 순이는 가방에서 오래된 스케치북을 꺼냅니다. 43년간 그려온 윤말순의 그림들입니다. 수십 장이 넘습니다. 모두 윤말순의 얼굴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순이가 상상으로 그린 것입니다. 할머니, 저는 평생 할머니를 잊지 못했어요. 매일 밤 꿈에서 할머니를 봤어요. 그래서 그렸어요. 할머니가 어떻게 나이 드셨을지. 윤말수는 그림들을 봅니다. 놀랍습니다. 정확합니다. 마치 자신의 사진을 보는 것 같습니다. 대호가 말합니다. 할머니, 저희는 할머니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10억 원은 시작일 뿐입니다. 할머니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이든 해드리고 싶습니다. 윤말수는 고개를 젓습니다. 저는 원하는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살면 돼요. 할머니.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대호는 귀를 기울입니다. 윤말순이 말합니다. 이 마을에 복지센터를 지어주세요.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을 위한 곳을요. 대호는 즉시 대답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5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윤말수는 미소 짓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바뀝니다. 마을의 복지센터 건립이 시작됩니다. 대호그룹이 50억 원을 투자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기부한 3억 원도 더해집니다. 총 53억 원 규모의 복지센터입니다. 센터 이름은 말순 복지센터로 정해집니다. 윤말순은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마을 사람들이 설득했습니다. 할머니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고. 그래야 할머니의 정신이 영원히 남는다고. 재현은 회사를 정리합니다. 8억 원의 대출은 10억 중 8억으로 갚습니다. 남은 4억 원의 주식 손실은 자신이 책임집니다. 재현은 취직을 합니다. 중견기업 과장으로. 연봉은 사장 시절보다 훨씬 낮습니다. 하지만 정직합니다. 미정은 남편을 지지합니다. 함께 알뜰하게 삽니다. 명품 가방을 팝니다. 외제차를 팝니다. 작은 아파트로 이사합니다. 하지만 행복합니다. 거짓말 없는 삶이 더 평화롭습니다. 재현은 매달 100만 원씩 저축합니다. 4억 원을 갚으려면 33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땀 흘려 일한 돈으로 조금씩 갚아나갑니다. 윤말수는 여전히 시골집에 삽니다.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매주 주말마다 재현과 미정이 찾아옵니다. 함께 밥을 먹습니다. 함께 웃습니다. 6개월 후 말순 복지센터가 완공됩니다. 개관식 날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윤말순이 구한 사람들, 윤말순이 도운 사람들 모두 감사를 전하러 왔습니다. 윤말순은 센터 앞에 섭니다. 테이프를 자릅니다. 박수가 터집니다. 센터 문이 열립니다. 안에는 최신 의료시설, 급식소, 목욕탕, 휴게실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개관식 후 윤말수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부엌으로 갑니다. 저녁 준비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가족이 모두 모입니다. 재현, 미정, 순자, 은희 모두를 위한 밥상을 차립니다.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김치를 꺼냅니다. 나물을 무칩니다. 생선을 굽습니다. 50년간 해온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합니다. 마음이 따뜻합니다. 저녁 6시 가족들이 도착합니다. 모두 식탁에 둘러앉습니다. 윤말수는 밥을 뜹니다. 한 그릇씩 나눠줍니다. 모두 받아듭니다. 재현이 숟가락을 듭니다. 어머니의 밥을 먹습니다. 눈물이 핑 돕니다. 이 맛, 어릴 적 먹던 그 맛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맛입니다. 윤말수는 가족들이 밥 먹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행복합니다. 이것이 자신이 평생 원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 밥을 먹는 것, 따뜻한 밥상을 나누는 것. 식사 후 재현이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윤말수는 아들을 봅니다. 재현은 주머니에서 통장을 꺼냅니다. 어머니, 이건 제가 6개월간 모은 돈이에요. 600만 원이에요. 윤말수는 놀랍니다. 재현은 계속 말합니다. 저는 매달 100만 원씩 저축하고 있어요. 4억 원을 다 갚으려면 33년이 걸려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윤말수는 아들의 손을 잡습니다. 잘했어. 정직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해. 재현은 눈물을 흘립니다. 어머니의 인정을 받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보상입니다. 미정도 말합니다. 어머니, 저도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어요. 조금이라도 보태려고요. 윤말수는 며느리를 바라봅니다. 고마워. 우리 며느리 착하다. 미정은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칭찬을 듣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순자가 말합니다. 말수나, 너 덕분에 우리 마을이 살아났어. 윤말수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다들 도와줘서 된 거야. 아니야. 내가 평생 뿌린 씨앗이 이제 열매를 맺은 거야. 윤말수는 미소 짓습니다. 그날 밤 윤말수는 혼자 마루에 앉습니다. 별을 봅니다. 남편 생각이 납니다. 10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 그는 과묵했지만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우리 아들이 잘못을 뉘우쳤어요. 이제 바르게 살 거예요. 바람이 붑니다. 남편의 대답 같습니다. 윤말수는 부엌으로 갑니다. 내일 아침 밥상을 생각합니다. 재영과 미정이 주말을 보내러 왔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무엇을 해줄까? 된장찌개가 좋을까? 김치찌개가 좋을까? 윤말수는 쌀을 씻습니다. 내일 아침 밥을 미리 불려놓습니다. 50년간 해온 일입니다. 내일도 할 일입니다. 1년 후, 재현은 회사에서 인정받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합니다. 승진합니다. 연봉이 오릅니다. 이제 매달 200만 원씩 저축할 수 있습니다. 미정은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수입이 늘어납니다. 두 사람은 열심히 일합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입니다. 윤말수는 여전히 시골집에서 삽니다. 말순 복지센터는 매일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무료 진료를 받고 무료 급식을 받고 목욕을 하고 쉬어갑니다. 센터 직원들은 윤말순을 할머니라고 부릅니다. 윤말수는 일주일에 3번 센터에 나가 봉사합니다. 밥을 짓습니다. 설거지를 합니다.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센터를 찾아옵니다. 임신 9개월입니다. 혼자입니다. 남편이 도망갔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윤말수는 그 여성을 봅니다. 30년 전 명숙이 생각납니다. 윤말수는 여성의 손을 잡습니다. 괜찮아요. 여기서 쉬어가요. 여성은 눈물을 흘립니다. 윤말수는 여성을 센터 휴게실로 안내합니다. 침대를 내줍니다. 밥을 해줍니다. 미역국을 끓여줍니다. 여성은 센터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입니다. 윤말수는 산후조리를 도와줍니다. 한 달간 매일 찾아가 밥을 해주고 아기를 돌봐줍니다. 여성은 윤말순에게 감사합니다. 윤말수는 고개를 젓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게 윤말수는 계속 씨앗을 뿌립니다. 선행의 씨앗을. 그 씨앗들은 언젠가 또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5년 후, 재현은 4억 원 중 1억 2천만 원을 갚았습니다. 아직 2억 8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일합니다. 정직하게 삽니다. 재영과 미정 사이에 아이가 생깁니다. 딸입니다. 이름은 윤서입니다. 윤말순의 윤을 따서 지었습니다. 윤말순은 손녀를 봅니다. 예쁩니다. 손녀를 안습니다.
따뜻합니다. 윤말수는 손녀에게 말합니다. 서야, 할머니가 너한테 밥 많이 해줄게. 그날 저녁 윤말수는 밥상을 차립니다. 사대가 모인 자리입니다. 윤말순, 재현, 미정, 그리고 아기 윤서, 네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습니다. 윤말수는 밥을 뜹니다. 재현과 미정의 그릇에 담아줍니다. 자신의 그릇에도 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기 윤서의 이유식 그릇에도 담습니다. 자, 먹어라. 윤말순의 목소리는 따뜻합니다. 가족들은 밥을 먹습니다. 행복합니다. 이것이 진짜 부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함께 밥을 먹는 이 순간이 진짜 부입니다. 식사 후 재현이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뭔데? 식은 건 밥이 아니라 제 마음이었어요. 윤말수는 아들을 봅니다. 재현은 계속 말합니다. 어머니는 평생 따뜻한 마음으로 사셨어요. 하지만 저는 돈 때문에 마음이 식었어요. 어머니를 저버릴 뻔했어요. 윤말수는 아들의 손을 잡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 앞으로 따뜻하게 살아라. 재현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날 밤 윤말수는 다시 마루에 앉습니다. 별을 봅니다. 생각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78년의 삶. 쉽지 않았습니다. 가난했고 힘들었고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밥을 짓고 사람을 먹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왔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방식이었습니다. 거창한 일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작은 일을 했습니다. 그 작은 일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윤말수는 미소 짓습니다. 자신의 삶이 자랑스럽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말수는 여느 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부엌으로 갑니다. 밥을 짓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밥상을 차릴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어머니의 밥상은 식지 않았습니다. 78년간 따뜻했고 앞으로도 따뜻할 것입니다. 때로는 미움이 진심을 가리고 오해가 사랑을 삼킵니다. 하지만 진심은 결국 밥상처럼 식지 않습니다. 윤말수는 오늘도 밥을 짓습니다. 정성을 담아, 사랑을 담아. 그렇게 그녀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밥상은 오늘도 누군가의 마음을 녹입니다.